여러분 혹시 어릴 때 읽었던 그림책을 어른이 돼서 다시 꺼내본 적 있으신가요? 에이, 그림책은 그냥 애들 보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이런 동화책 속에 우리 어른들의 그 복잡하고 묘묘한 관계에 대한 진짜 뼈 때리는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두 편의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연대하는지 그 심오한 세계를 한번 싹 파헤쳐보는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동화는 솔직히 엄청 심플하잖아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딱 선과 악의 흑백 논리죠. 근데 어른의 눈으로 이걸 다시 보면요. 그 사이에 있는 아주 넓은 회색 지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딱 무자르듯 안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그 압도적인 현실 말이죠. 자, 이 복잡성을 진짜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두 작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두 이야기 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완전 상극인 두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한국 루리 작가의 긴긴 밤에는 무려 코뿔소와 펭귄이 나오고요. 일본 기무라 유이치 작가의 폭풍우 치는 밤에는 늑대와 염소가 등장합니다. 와, 이건 진짜 포식자와 피식자, 아니면 사는 곳이 아예 달라서 마주칠 일조차 없는 사이잖아요. 이렇게 절대 좁혀질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을 가진 존재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의 삶에 훅 치고 들어오는지 그 모순적이고도 아름다운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도대체 이들은 왜 뭉쳤을까? 생존인가? 감정인가? 그 관계의 출발점부터 짚어보죠. 먼저 긴긴 밤을 보면요. 코뿔소 노든이랑 어린 펭귄의 만남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한 필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남극의 추위보다 더 시린 그 엄청난 상실감 속에서 나 혼자서는 진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처절하고 상물학적인 본능으로 뭉친 거죠. 근데 폭풍우 치는 밤에 늑대 가브랑 염소 메이는요? 완전 우연이에요. 감정이 이끌어낸 우연이죠. 폭풍우 피하려고 아주 캄캄한 오두막에 들어갔다가 눈앞에 있는 상대가 날 잡아먹을 충적인지 내 먹잇감인지도 모른 채 그냥 대화만으로 엄청난 교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는 살기 위해 필연적으로 뭉쳤고 다른 하나는 이성보다 감정이 훅 앞서버려서 말도 안 되는 위험을 떠안게 된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밤. 고통을 견디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을 숨겨주는 시간일까요? 고통을 견디게 하는 밤, 그리고 편견을 가려주는 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문장 한번 곰곰이 씹어보세요. 묵직하죠? 똑같이 어두컴컴한 밤인데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어둠이 작동하는 방식은 완전 딴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볼게요. 두 작품의 밤은 온도 자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긴긴 밤에서 밤은요, 철저하게 고난의 역사예요. 죽음이랑 고독이 쫙 깔려있는 엄청 차가운 시간. 그래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서 어떻게든 내일 아침 해를 보자며 이 악물고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인 거죠. 근데 폭풍우 치는 밤에서의 밤은 정반대입니다. 늑대와 염소라는 그 천적 관계, 그러니까 숨막히는 사회적 정체성이 캄캄한 어둠 덕분에 싹 지워져 버리는 완벽한 해방의 시간인 거예요. 밤이라서 비로소 친구가 될 수 있었으니까 얘네들한테는 오히려 아침의 밝은 빛이 잔혹한 현실을 일깨우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면서도 절묘하지 않나요?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유대의 형성. 과연 이 둘은 어떤 밀도로 친해질까요? 재밌게도 여기서도 두 작품이 완전 거울처럼 반대입니다. 한국 이야기인 긴긴 밤은 한마디로 침묵의 동행이에요. 콧볼소랑 펭귄 사이에 구구절절 말이 필요 없어요. 수많은 계절을 같이 겪고 묵묵히 발을 맞추면서 길고 느리게 쌓아올린 그 시간 자체가 단단한 신뢰가 되거든요. 반면에 일본 이야기인 폭풍우 치는 밤에는 완전히 대화의 탐색입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긴장감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쉴 새 없이 떠들면서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하고 비밀을 공유하죠. 말 안 해도 아는 그 묵직한 유대감,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로 확인받아야만 버틸 수 있는 아슬아슬한 유대감. 과연 진짜 인간의 본질에 더 가까운 건 어느 쪽일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주제입니다. 본능을 넘어서 동물적 본능과 윤리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이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보통 연대랑 신뢰를 행동과 심리로 나누잖아요.
김긴밤에서 말하는 우정은 종을 뛰어넘어 진짜 끝까지 같이 가는 물리적인 행동이에요. 내 옆자리를 무조건적으로 지키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게 연대죠? 근데 폭풍 우치는 밤의 우정은 훨씬 더 머리 아픈 심리전입니다. 늑대 가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눈앞에 있는 이 소중한 친구가 사실은 너무 맛있는 먹잇감이란 말이에요. 이 원초적인 식욕이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의 우정은 내가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쟤는 날 안 해칠 거야 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굳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끝까지 견디는 행동의 연대와 아슬아슬하지만 결단하는 심리적 믿음 중에 어떤 거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자, 이제 이 해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5번째 파트 상실과 생존을 그려내는 두 작품의 완전히 다른 미학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나라의 문화적 배경이 이야기에 딱 녹아들면서 완전 다른 맛을 내거든요. 한국 정서가 짙게 깔린 긴긴밤은 그 깊은 슬픔을 쫙 끌어올려서 숨고미를 만들어냅니다. 소중한 존재를 잃는 건 피할 수 없는 비극이지만 그 슬픔을 누군가 기억해주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면서 또 다른 시작의 씨앗이 되는 거죠. 반면에요, 일본 특유의 색채가 들어간 폭풍 우치는 밤에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적 아이러니와 블랙 코미디를 진짜 쫄깃하게 살려냅니다. 언제 누구 하나 죽을지 모르는 파국 직전까지 독자를 밀어붙이면서 막 숨을 못 쉬는 긴장의 유해 상태로 몰아넣거든요. 이게 뭐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런 게 아니라 상실이라는 엄청난 테마를 이렇게 두 가지의 눈부신 미학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진짜 감탄스럽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제 책 밖으로 나와서 이 이야기들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어떤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지 볼까요? 동화 속에서 코뿔소, 펭귄, 늑대, 염소 이렇게 종이 달랐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 사회적 계층이나 국가의 차이로 살짝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른 게 있죠. 네, 현대사회의 난민 문제, 소수자 차별, 아니면 갈수록 깊어지는 세대 갈등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다원화된 오늘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펭귄이나 늑대 같은 완벽한 타자를 매일 마주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이 다름을 가진 타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한테 꽤 묵직한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종의 차이를 그 사람만의 고유함으로 딱 인정해주고 아주 투명하고 당당하게 어깨동무하며 같이 앞으로 걸어가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압박 속에서도 그 다름을 둘만의 비밀로 꽉 껴안은 채 세상에 맞서며 그 위태로운 관계를 지켜내는 방식이죠. 솔직히 둘 다 진짜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선 반드시 선택하고 고민해야만 하는 태도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 솔직히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배신은 도처에 널려 있고 당장 내 앞가림하면서 살아남기도 벅찬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들은 마지막에 우리 가슴팍에 아주 강렬한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세상에 이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타인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건 절대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시간을 묵묵히 버텨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생존 본능까지 거스르면서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해설이 끝나면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위험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의심을 넘어 기꺼이 다른 누군가의 손을 맞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